오늘은 다른 병원에서 성인 ADHD를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시는 환자분이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TMS 치료로 개선 중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고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환자분은 2023년 3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져 지금까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정신과에 방문했고 성인 ADHD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그 당시 환자분은 일을 하면서 업무를 자주 까먹고 돈 계산을 자주 실수하여 동료들에게 지적을 당하며 자존감에 상처를 많이 입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멍 때리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도 보이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지적을 자주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치료 목표로 세웠던 것은 주의력 강화를 통해 집중력 저하를 개선하고 이와 동시에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아기능을 회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시킨과 동시에 안정된 직장 유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서 자아기능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각하고 통합하고 분류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치료하려고 보니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충분한 기능의학 검사와 치료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나타난 증상들을 호전시키는 정도의 치료를 최소한도로 할 사항밖에 안 되었던 거죠.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이분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처음 진단받으러 오셨을 때 예약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셨어요. 뒤에 환자분이 먼저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10분을 기다리면서 참지를 못하고 자신이 빨리 진료를 보지 못한 데 대한 불만 표현을 하고 대기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있거나 왔다 갔다 하며 혼자서 중얼거리고 눈이 마주치는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해서 주위 환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위기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ADHD 증상으로 보면 충동성이 잘 제어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보면 빈번하게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실수한다, 지시를 따라가지 못하고 업무를 마치지 못한다, 과제 활동이 어렵다, 지속적인 노력이 어렵다,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성인 ADHD로 진단되어 있으나 정서적으로 우울했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아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힘든 상태였죠. 그리고 지방에서 혼자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생활하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 경우에는 TMS 치료하는 것이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능의학 검사를 포기하고 뇌기능 개선을 위한 정량 뇌파 검사와 자율신경 검사 및 혈관 탄성도 검사만 시행했습니다. 먼저 자율신경 검사를 보시겠습니다. 교감신경 활성도가 부교감신경보다 떨어져 있고 자율신경 에너지도 많이 떨어진 만성적인 신체 에너지 저하로 보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워 주변 사람들과 싸우듯이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신체적으로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건강을 위한 방어 시스템이 한계에 치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량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왼쪽은 눈을 떴을 때의 뇌파이고 오른쪽은 눈을 감았을 때의 뇌파 결과입니다. 양쪽 모두 두 번째 나타나 있는 세타파가 전두엽에서 붉은색으로 나오는 것이 보이죠. 특히 두 번째 뇌파인 이 세타파가 이렇게 붉은 쪽으로 보이는 양상이 ADHD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뇌파 결과입니다.
이 환자분의 특징으로 가장 우측에 있는 하이 베타를 보면 붉은색들이 보이죠. 불안하고 긴장되고 예민하고 방어적이고 경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네 번째 줄에 있는 코이런스라고 하는 뇌파의 붉은 선들을 보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정한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 모두 TMS와 같은 뉴로모듈레이션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을 보여줍니다. 자율신경계 검사와 더불어 혈관 탄성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는 혈관의 건강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혈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검사하는 건데요. 혈관 탄성도 검사 결과를 보면 특히 말초 혈관 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결과가 보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장기는 개선을 위한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 검사가 필수적인데요. 가령 평소 먹는 음식들이 자신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몸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든지 종북에는 뇌까지 영향을 미쳐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상담과 개인 맞춤 영양제 복용을 꾸준히 해 나가야지 정상의 재발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환자분은 그동안 성인 ADHD 약물 치료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으로 몽롱하고 나른해지며 오히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늘어지기만 하고 너무 힘들어서 비약물 치료만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맵 의원 TMS 치료인 BNNT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20회를 시행하기로 하고 일주일 내지는 2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면서 치료 3회차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MS 치료를 받으면 너무 좋다, 기분이 즐거워진다, 집중도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전 대학병원에서 TMS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던데 실제로 내가 받아보니 너무 좋은 느낌이 들었다, 이 치료를 받기 잘한 것 같다는 초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후 치료 5회차 때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때 모여서 놀았는데 자신이 이야기를 너무 오버해서 한 것 같아서 속상해요. 내가 생각해도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회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우울했다고 하셨습니다. 치료 11회차 때는 학교 시험을 봤는데 자신이 공부한 만큼 원하는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다음 치료 12회차에서는 이제는 분위기 파악 능력이 좀 좋아진 것 같다, 한 번씩 뜬금없는 말을 할까봐 불안한 요소는 있는데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좀 서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뇌 기능이 충분히 호전이 된다면 충동성과 인지 기능이 좋아질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상황인데 치료가 진행되어 가면서 얼굴에 안색이 확 피게 됩니다. 이렇게 TMS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성인 ADHD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받는 치료 외에 집에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고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도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478 호흡법과 건이한 요법을 충분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불안, 걱정, 근심으로부터 예민해지는 뇌, 각성이 되는 뇌, 불안정한 마음으로부터 안정적인 마음과 뇌 상태로 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병원에서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분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어떻게 TMS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알려드린 478 호흡법과 건이한 요법을 꾸준히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성인 ADHD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